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10월 1일입니다. 10월의 첫째 날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0.9% 상승, 코스닥은 0.4% 상승 마감을 하면서 자, 오늘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지수가 올라와도 하락 종목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건데, 그 쏠림 현상이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수는 올라오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상승을 이끈 요인은 이제 반도체 쪽인데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영상을 보면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 반도체가 주도주고 슈퍼사이클이고 반도체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고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된다. 좀만 빠지면 일단 사고 보자. 음봉 큰 거 하나 나오면은 일단 사고 보자.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말씀을 왜 드렸는지, 계속해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주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데 약간 이제 시황적인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코스피가 일단은 어제는 이제 빠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5일선, 11선을 모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또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부진했는데 반도체 쪽이 강세였지만은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나 이쪽은 이제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찌됐든 여기를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이런 양봉이 나오려면은 바이오주가 올라와 줘야 되겠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의 이제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어제 이제 좀 계속해서 부진하게 출발하다가 갑자기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엔비디아가 달성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반도체주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우리나라 증시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악재 요인이 지금 굉장히 많은 시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 달, 막 두 달 전에도 시장이 많이 오른 다음에 지지부진했었던 8월 달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시장이 잘 안 빠지는데 사실 오를 수가 없는 시장이고 악재 요인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빠질 만한 요인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렇게 버틴다. 그 말은 모멘텀만 있으면 이제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작용이 돼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올라간 건데 10월 달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에 미국의 그 셧다운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그 예산안을 이제 처리를 못 해가지고 셧다운이 됐는데 근데 셧다운이 될 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게 예전부터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2년마다 맨날 나오는 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건 아닌데 그래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그런 셧다운 얘기들이 나오면은 당일날에 합의를 해서 셧다운이 안 된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셧다운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예요. 예,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그간 과거에서 셧다운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트럼프가 너무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셧다운이 되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길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셧다운을 이제 되기면은 당장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져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의 공공기관이 문을 닫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일시적이면은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당장 이번 달, 이번 주, 다음 주에 뭐 이런 고용지표 같은 게 발표가 있는데 그것도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쉬니까 그거 발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발표를 안 하게 되면은 10월 달에는 FOMC 금리 결정이 있는데 예, 경기지표 발표를 안 하니까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합니다. 특히 이번 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파월이 이상하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동결이 되는 건지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 지표가 중요한데 경기 지표를 발표를 안 하면은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이 있는데 이게 뭐 조금 뭐 이번 주까지는 뭐 합의가 안 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벼랑 끝 전술을 민주당한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2주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셧다운이 된 적이 있었는데 거의 2주 가까이 갔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마무리되면은 시장은 다시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또 우리나라는 내일까지만 거래를 하고 연휴이기 때문에 그 연휴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뭐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그리고 악재가 나와가지고 빠지면은 그게 기회인 거예요. 그냥 빠질 때 사면은 무조건 기회예요. 그럼 뭐 9월 달에 보시면은 음봉이 나오면 다음날 무조건 양봉이 나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음봉 나오고 다음날 급등, 음봉 나오고 다음날 급등, 음봉 나오고 다음날 급등. 근데 이때 이제 음봉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다가 여기서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더니 다시 급반등. 그리고 어제도 빠졌는데 오늘 다시 올라와죠. 예. 지금 시장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휴 기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겠죠.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둘 다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연휴 사이에 좋은 소식이 나오고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금요일 날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연휴 기간에 전에 주식을 사는 게 이제 좋은 거겠죠. 그런데 반대로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빠지게 되면은 안 좋았던 거를 한 번에 반영하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얼마나 빠지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많이 빠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도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그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미리 사신 분들은 손실이어서 좀 짜증이 날 수는 있겠지만 연휴 기간 동안 나는 불확실성을 피할래 현금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만약에 그날 급락이 나온다라면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뭐 100% 배팅만 안 하면은 그래도 어떤 시기는 다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많이 빠지면 뭘 사야 되냐? 반도체. 많이 올라도 반도체. 예, 반도체를 하시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여기서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전 최고치가 지금 88,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88,0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때 당시가 삼성전자 88,000원 갔을 때가 작년 여름이었는데
이때 88,000원 갔을 때 나오는 얘기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회복이 되고 HBM 퀄 테스트 통과가 기대가 된다 해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주가가 더 낮은데 지금은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됐습니다. 콜 테스트가 통과가 됐는데 주가는 더 낮아요. 실적은 중간에 조금 안 좋아졌지만은 올해 내년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년보다 지금이 분위기가 반도체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88,000원달이 라인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88,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고가 부근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얘기가 나오는 10만 전자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 문제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면은 뭐 한 50만 원 갈 가능성 높겠죠. 예. 12만 원 간다 그러면은 60만 원 이상 갑니다.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이 높아 보이지만 아직 올라갈 룸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 소부장에도 기회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 소부장은 종류가 많고 실적도 제각각이고 뭐 전공정, 후공정,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소재, 부품, 뭐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귀찮은 분들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시면 돼요. 예, 중간 이상은 갈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찌됐든 방향성 같기 때문에 뭐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부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종목만 이제 못 간다. 근데 일부 종목이 요거예요.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지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은 기존의 레거시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낸드 쪽이라던가 기존의 D램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고 되도록이면은 장비주가 있고 소재 부품주들이 있는데 소모성 소재 부품주들이 더 좋다 장비보다. 그렇다고 뭐 장비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전공정이라던가 그리고 소재 부품으로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이제 집중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뭐 다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전 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이 종목도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이 종목 한 두세 번 올려드렸습니다. 예.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유의해야 될 상황도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대장은 기판이에요. 기판. 기판. 그래서 그 기판은 TLB, 그리고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 이 기판 관련된 종목, 그리고 AI 쪽은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뭐 장비주도 올고 뭐 그 소재 뭐 부품 쪽도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오고는 하는데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장비주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최근 추이가 제일 좋은 건 유진테크거든요. 그래서 뭐 유진테크라던가 뭐 원익 IPS라던가 뭐 PSK라던가 뭐 이쪽을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미코, 그 미코 세라믹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장주인 하나마이크론 있어요. 하나마이크론. 얘는 절대 안 빠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후공종, 그러니까는 지금 일감이 많아지면서 하나마이크론이 굉장히 바빠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대장주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자기네들이 이제 처리를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HBM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레거시 제품군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 투자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예전 그대로예요. 투자도 안 하고 있어요. HBM에 투자하지 옛날 거에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HBM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기존의 D램도 낸드도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외주를 줍니다. 그 외주를 줘서 하는 데가 하나마이크론인데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그냥 물량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일단 사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간다. 예. 그리고 소켓 관련된 종목이 있어요. 예. 그래서 ISC도 이 그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되고, 코미코랑 미코는 이제 같은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코미코가 추이가 더 좋아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은 이렇게 반도체 중에 이렇게 머티리얼즈라고 써져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즈는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재료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들면은 그 재료가 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료는 계속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보셔야 되는 거고, 장비가 좀 순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쪽에 투자를 안 해요. HBM만 투자를 하지 다른 쪽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낸드나 디램이 가격이 올라오는 게 얘네가 투자를 안 하고 증설을 안 하니까 가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똑같은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비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실적이. 예, 근데 소부장은 어찌됐든 계속해서 쓰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부품 소재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티리얼즈라고 써져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추이가 좋은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랑 또 워닝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도 좀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도 낸드 쪽 재료 관련된 종목인데 계속해서 올라오죠. 이 종목도 음봉만 나오면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음봉 나오는 날 사시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종목.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뭐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 뭐 TCK, 뭐 이런 링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TCK, 그리고 KNJ,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알 수가 없는데, TCK 뭐 잘 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지금 그냥 수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음봉이 하나 나왔을 때 그냥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KNJ도 링,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부품 재료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SSD 부품 쪽은 삼화전기, 한양 디지텍인데 처음에는 삼화전기가 좋았는데 요새는 한양 디지텍이 치고 나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LTC도 마찬가지고 재료고, 한솔 아이원스도 재료입니다. 자, TFE도 마찬가지 이제 재료고요. 코미코 말씀을 드렸고, 이쪽은 이제 장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반도체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똑같은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드리는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게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똑같이 하셔야지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셨지만은 지수가 많이 올라와도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없으면은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주가 덜 오르면은 모르겠는데 반도체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하락 종목이 생각보다 하락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지만 삼성전자가 11만원, 12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하이닉스가 50만원, 60만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부장에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강조를 한 만큼 반도체주는 꼭 들고 가시고 가장 뒤늦게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데 일단 연휴가 길기 때문에 마지막 마감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